안녕하세요. 일일산 등산개미입니다. 여기는 용문산의 정상인데요. 단풍 든 용문산의 모습, 용문사의 은행나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의 대표적인 등산 코스는 용문산 관광단지에서 용문사를 지나 계곡길과 능선길을 통해 용문산의 가섭봉까지 오르는 코스고요. 등산은 계곡길로, 하산은 능선길로 하산했습니다. 용문사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주변에 차도 없고 사람이 굉장히 없어서 평일에는 사람이 굉장히 없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하산할 때 보니까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용문산 하면 용문사의 은행나무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하죠. 오는 길에 가로수들도 은행나무가 굉장히 이쁘게 있었고 요 길도 걸어가면서 은행나무의 노란색과 단풍의 붉은색이 너무 조화롭게 이쁘더라고요. 자, 이제 용문사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용문산이 고도가 1157m인데 출발하는 지점이 한 20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00m 정도 올라가야 되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문산 그러면 굉장히 힘든 산으로 또 유명한 산이더라고요. 자, 이제 용문사 올라가는 동안에 길도 굉장히 편하고 단풍도 굉장히 이뻤고요. 중간에 출렁다리가 있어서 살짝 건너서 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끝까지 건너가진 않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용문사로 갑니다. 용문산 옆에 중원산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쪽으로도 중원산 쪽으로도 올라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고요. 자, 이제 용문사 앞에 왔고요. 용문사도 굉장히 오래된 절이더라고요. 신라 신덕왕 그때 그러니까 거의 뭐 913년인가 졌다고 했으니 거의 이것도 11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아주 오래된 절이더라고요. 자, 이제 은행나무가 보이고 있죠? 뭐 여러분들 아마 다 알 겁니다. 이거는 높이가 42m가 넘는다고 하니 엄청나죠. 두께도 엄청나고 일단 추정 나이가 1100살에서 1500살 사이라고 하는데 이 절의 나이랑 거의 같은 그렇게 오래된 은행나무입니다. 근데 1100살인데 지금도 은행이 엄청 열린대요. 사람들이 전부 이 은행나무 보러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은행나무를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았는데 거기서 뿌리가 내려서 그게 은행나무가 됐다고 합니다. 역시 의상대사. 항상 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정말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등산로에 접어들었고요. 막상 등산로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의 아래쪽에만 관광 오시고요. 등산은 많이 안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정상을 향해 가는데 올라갈 때는 계곡길, 용각골 계곡길로 가는데요. 계곡길로 가면 안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가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고도가 200m, 250m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한 900m 고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3.1km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3.1km의 거리를 가는데 900m 올라가면 엄청나게 가파른 거예요. 보통 제가 산에 다니면 예를 들어 고도차가 500m 산이 보통 많거든요. 고도차가 500m 산을 2.5km를 걸어서 간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 정도면 굉장히 힘든 거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한라산이나 청계산 같이 조금 쉽게 올라가는 그런 산들은 500m를 고도차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6배 정도, 한 3km 정도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앞부분, 초반 부분이 완만하거든요. 그러면 뒤쪽은 굉장히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용문산이 그런 면에서 뒤쪽에 가섭봉 근처에 가면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지금 용문산의 돌들을 보면 돌이 또 특이해요. 이거는 차돌이라고 보통 부르는 규암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게 돼 있어서 잘못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사실 용문산이 개방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2008년도 정도부터 군부대가 가섭봉에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개방하기 시작했고요. 가섭봉에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데크들을 쫙 해서 잘 해놨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잘 정비한 거는 2019년 정도라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 전부터 개방된 산은 아니었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 너덜바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정상까지 2km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직 마당바위도 안 왔어요. 원래 이 용각골 계곡에서 가장 유명한 게 마당바위거든요. 아직 마당바위도 안 왔는데, 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리가 얼마 없습니다. 그만큼 이 계곡의 뒷부분은 경사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자기가 마당바위고요. 굉장히 큰 바위가 아주 넓적하게 되어 있는 마당바위입니다. 앞에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셔서 안 계시는 쪽으로 살짝 주변 보여드리고 또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세가 굉장히 좋고 이 용문산은 원래 뱀이 많은 산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사실 뱀을 봤거든요. 근데 많이 놀라고 막 그럴 필요 별로 없는 게 저는 제가 한 2년 반 동안 1000번 정도 산에 왔거든요. 매일 산을 가니까. 근데 뱀 한 4번밖에 못 봤어요. 저는 등산로만 다니니까 등산로에는 뱀이 거의 없고 여기서 본 뱀도 사실 독사 느낌이었어요. 유혈모기 같았거든요. 보통 유혈모기나 살모사라는 독사가 우리나라에 꽤 있는데 독이 많이 강하지도 않고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분기점인데요. 저기서 왼쪽으로 가면 능선길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평상들이 있어서 잠깐 앉아서 쉬거나 아니면 이렇게 등을 대고 누웠다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등이 좀 굽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등 펴고 가는 거 굉장히 좋고요. 자, 지금 올라가는 이 능선들이 굉장히 이제 좋죠. 이게 이제 내려갈 때 가는 능선, 동남능이라고 하는데 동남능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가섭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능선이 꽤 날카롭죠? 근데 뭐 길이 여기도 정비가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립공원이 아니라 도립공원이다 보니 정비되어 있는 정도는 조금 다르고요. 지금 원래 용문산에는 용문봉이라고 또 있어요. 용문봉은 제가 지금 요 계곡 안쪽으로, 이 능선 안쪽으로 건너편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건너편 쪽이 용문봉이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문봉 쪽은 지금 비탄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계곡 올라올 때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가파른 그런 계곡의 그 옆에 절벽이 보이거든요. 지금 저쪽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저 능선의 위가 용문봉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유격장이라고 해서 거기 군부대 유격장을 통해서 올라가는 비탄방 로드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코스를 올린 분들이 계신데 가면 안 되고요. 위험합니다. 능선 코스는 잘못해서 잘못 가면 낭떠러지가 되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섭봉 코스도 다시 조금 정비를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계단의 높이가 엄청나요. 보통 우리가 계단 한 20-30cm 정도 높이 돼야 되는데 여기 한 40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 거의 다 왔고요. 전에 여기 왔을 때도 이 올라가는 정상 가는 곳에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진짜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용문산 정상에 왔고요. 1157m면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래요. 이거 예전에 정상석이거든요. 지금 용문산에 새로 정상석이 있고 지금 그 데크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예전 정상석이래요. 네. 원래 용문산에서 바라보면 오대산은 당연히 보이고 설악산도 보여야 되고 날씨가 아주 맑으면 금강산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안개가 많이 껴서 그렇게 멀리 있는 산까지는 안 보였고요. 그냥 주변에 있는 뭐 중원산이나 아니면 저쪽에 이제 장군봉 쪽이나 이쪽은 좀 볼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자, 이제 하산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화악산이라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갔었는데 높이가 1400m가 넘거든요. 근데 그 화악산은 주차장의 높이가 1000m가 넘더라고요. 한 400m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아스팔트 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화악산도 한번 꼭 가보세요. 화악산은 올라가기 굉장히 쉬운데 정상에서 보여지는 운해가 엄청 멋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여드린 곳도 용문봉 쪽을 보여드린 겁니다. 굉장히 이쁘죠. 지금 양쪽의 코스를 쫙 봤을 때 지금 좀 전에 본 거는 이제 정상 쪽에서 장군봉 쪽을 본 거고요. 네. 좀 그 산세가 좀 다르죠. 용문봉 쪽이 산세가 훨씬 험하고요. 지금 능선 코스로 내려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능선 코스는 경치가 좋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코스 잡을 때 용문산도 이 정도 코스로 잡으면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코스입니다. 계곡으로 올라와서 능선으로 내려가면 주변 경치를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장군봉으로 돌아서 상원사로 돌아 내려왔는데 솔직히 그쪽 길보다 지금 이 능선길이 훨씬 좋고요. 거리도 짧아요. 오늘 제 코스는 딱 10km 정도 코스인데 만약에 장군봉으로 돌아서 상원사로 돌아서 내려오면 16km 정도 코스거든요. 근데 코스의 그 과정이나 그 경치들을 봤을 때 지금 이 능선 동남능이라고 하는데 이쪽 능선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구길이 있더라고요. 구길. 거기 가다 보면 새로운 길이 있고 구길이 있는데 구길 쪽은 낭떠러지라서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능선길을 갈 때는 밧줄이 옆에 있는지 꼭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밧줄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밧줄이 없는데 그냥 계속 능선으로 막 바위 타고 내려가는 거는 갈 수는 있으나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능선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계속 저 건너편이 너무 궁금하고 너무 계속 보고 싶은, 진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네, 그런 곳이죠. 자, 언젠가는 저기도 군부대들이 유격장을 없애고 하면 또 정비를 좀 해놓고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기를,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이쪽 능선에서 중간에 계곡이 엄청 높게 있거든요. 지금 아래쪽을 쭉 보면 계곡이 아찔하게 보여요. 네, 바로 여기도 절벽인데 저쪽도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운데 계곡을 끼고 양쪽 다 절벽. 여기가 지금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부터 능선길로 가고 싶으면 상원사라는 이정표를 보고 올라갔으면 되고요. 저는 그냥 계곡길로 갔기 때문에 아까는 직진했습니다. 자, 내려와서 용문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사람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제가 원래 사람 안 찍으려고 되게 없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엄청 많아요. 밑에 가보면 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문사가 정말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양평을 먹여 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평일인데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이분들이 좀 등산도 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은 한 10분을 못 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더라고요. 밑에 계신 분은 거의 한 몇천 분 본 것 같거든요. 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제가 이제 피해서 이렇게 찍고 있지만. 근데 단풍이 너무 이뻐서 밑에 계신 분들이 사진 찍느라고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의 그 용문산은 역시 단풍도 좋았고 산도 좋았고, 네,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던 산입니다. 오늘은 양평의 용문산에서 일일산 등산개미였습니다.